원투. 어진나 씨 폼이 정말 수준급인데요. 얼마 전까진 꿈도 꿀 수 없던 모습입니다. 제가 출산 이후에 복싱을 시작하게 됐는데 시작한 첫날 줄넘기 한 8번, 9번 정도 하는데 진짜 흥건해졌었거든요. 그냥 뛸 때는 좀 괜찮은데 위아래로 이렇게 뛰면 진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날 처음 느꼈는데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면서 정말 아니 이 정도도 못 뛰면 어떻게 생활을 하지? 외출할 때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남모를 준비물을 꼭 챙겼고요. 목이 말라도 물 한 잔 앞에서 한 번 더 멈칫하게 됐습니다. 길을 걷다 나오는 기침 한 번 해도 어느새 발걸음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저는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이제 소변이 조금씩 찌금찌금 새는 그런 증상이었는데 출산을 하고 나면 제가 이제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 2달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아니 이게 증상이 뭐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 이 일상을 위해 진아 씨는 힘든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여러 작품에서 얼굴을 알린 배우이기에 요실금이란 고민을 세상에 꺼내기가 더욱 조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하고 오빠가 바로 이제 요실금에 대해서 검색하고 이제 병원 알아보고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날 바로 근처에 있는 병원 가서 검사하고 그날 바로 수술 날짜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수술하러 가면 돼. 여기서 수술하고 바로 이모진 바로 올라가나? 남편의 든든한 응원에 힘입어 드디어 수술실로 향하는 진아 씨. 밖에선 남편과 아들이 진아 씨를 기다립니다. 수술 끝났습니다. 잠깐 자고 일어나니까 끝났네요. 그래도 수술이라고 뭐 마취하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많긴 많아요. 수술 이후 진아 씨 하루가 확 달라졌습니다. 망설임은 줄고 움직임은 거침없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요실금은 참고 견디고 숨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수술 전과 후가 완전 다릅니다. 삶의 질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시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가까운 병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검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와 저렇게 달라질 수 있네요. 저 정도면 극과 극 체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 중년 이후 여성한테 요실금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실금이 있는 여성들 보면요. 1초에 20cc 정도 소변이 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20cc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딱 20cc인데요. 네. 제가 여기 천에다가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붓게 되면요. 어우, 이게 지금 엄청나네. 이게 지금 다 쟁반 붙지도 넘어가요. 않았는데 막 오, 다 이게 젖었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다 이렇게 적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일상 살아가는 중에 이렇게 해서 특히 여름에는 밖으로 지금 얇은 옷 밖으로 다 새 나오겠죠. 그럼 이게 물이 아니라 소변이면 어떻습니까? 냄새 나겠죠. 맞아요.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례자처럼 저렇게 불편이 있을 때 용기를 내서 미리 가시는 분 정말 스마트하면서도 용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나도 저런데 병원 가기 무서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또 다른 세상이 열려 있습니다. 네. 자, 사례자분께서는 복합성 요실금이다라고 하셨는데 요실금도 종류가 여러 개인가 봐요. 예, 요실금은 사실은 증상의 하나입니다. 소변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새어 나오는 경우를 말하고 그런 증상을 가지는 질환에는 크게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배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크게 웃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뭐 뛴다거나 걷는다거나 뭐 심한 분들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소변이 새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몸의 수도꼭지에 해당이 되는 관략근이 그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관략근이 약하기 때문에 소변이 새어 나오는
그런 경우를 말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은 노인 환자분들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소변이 보고 싶은 생각이 들면 화장실을 가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소변이 지려버리게 되는 요거는 실제로 관략근 아까 복압성 요실금이 관략근에 관한 문제였다면 사실 그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서 관략근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넘어서게 수축을 하게 되면 방광에 있는 소변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새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함께 존재하는 혼합성 요실금,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수술로 완전히 새 인생을 살게 되셨잖아요. 그럼 수술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예. 이 요실금 치료는요, 이제 단계별로 거기에 대한 치료가 1단계는 행동요법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 조절하고요. 그러니까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서 물 마시는 거를 조절하고, 그다음 살 빼야겠죠. 우리가 비만이 아주 요실금의 주요 원인이니까 살 빼고 비만 해결하고 또 방광훈련법이라고 해서 소변 보는 시간 조절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패드를 사용하는 1단계 행동 치료가 있고요. 자, 이것으로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골반 접은 운동입니다. 뭐 흔히 잘 아는 케겔 운동이나 아니면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골반 접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래서 골반 접근이 강해지면 복합성 요실금, 앞서 말씀한 혼합성 요실금, 복합성 요실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요. 이제 3단계는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서 약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수술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앞서 사례자처럼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1단계가 행동체료, 그러니까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와 관련해서 깜짝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요실금 개선을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뱃살 빼기, 2번 다리 꼬기, 3번 변비 고치기. 아하. 정답! 네. 정답은 3번 변비 치료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일단 뱃살은 빼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다리 꼬기는 급하면 어떻게 베베 꼬기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다리 꼬기 맞고요. 이 변비는 장의 문제지 이거는 이 배뇨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맞죠, 교수님? 맞죠? 땡. 이번에도 틀리셨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인데요. 다리 꼬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옆에 계시는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처음에는 뭐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이나 운동을 적극적으로 보통 권하게 되는데 그 생활 습관 교정에 앞서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비만 교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중만 감량을 하더라도 요실금 증상이 좋아지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까 3번에 있었던 변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이 골반 안에서는 방광의 바로 뒤쪽에 변이 차 있는 직장이 존재를 하게 되고 여기에 항상 변이 차 있게 되면 알게 모르게 이 방광을 앞쪽으로 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력이 추가되는 그런 영향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소변을 지리게 되는. 그래서 변비 치료는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보통 변비 있으신 분들이 화장실 가시면 여성분들 오래 힘주고 오래 앉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요실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여기가 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 교정은 요실금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아까 선택해 주셨던 다리 꼬기가 있는데 사실은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꼰다거나 하는 이런 과정들은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배 안쪽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자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방광을 압박하는 자세가 되고요. 그래서 그 자체로도 수도꼭지가 감당을 못하는데 외부에서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더 요실금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다리를 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 요도 관략근을 포함해서 골반 기저근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네, 지금 이 퀴즈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식습관 관련한 내용입니다.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1번 커피, 술, 2번 초콜릿, 3번 바나나, 4번 마라탕이 되겠네요. 네. 이거는 정답 딱 봐도 저는 보이는데요. 2번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은 방광에 도움이 안 되나? 되려나? 그래도 저 중엔 좀 악영향은 덜할 것 같다. 이런 왜냐면 말씀이신 거죠? 초콜릿은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 네, 그럼요. 초콜릿 맛있죠. 네. 자, 근데 정답은
아쉽게도 3번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사실은 이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요. 카페인이 많은 커피, 술, 뭐 이거는 굳이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네네. 또 요즘 사실 마라탕 많이 드시는데 마라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맵죠. 네. 또 자극적입니다. 네. 그럼 방광도 당연히 자극을 하겠죠. 자, 초콜릿이 좀 의외일 텐데요. 초콜릿에 생각보다 카페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밤에 초콜릿 먹으면 잠 못 자는 경우 있습니다. 예. 자, 바나나는 굉장히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죠. 그래서 변비 예방에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변비를 개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뇨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음식은 정답은 3번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네. 바나나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변비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이 배뇨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런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래도 안 되면 어쨌든 수술로 가야 할 텐데 아까 사례자분의 만족도가 엄청난 것 같던데요. 막 행복해요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정말로 행복해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자, 사례자분처럼 웃거나 뛰거나 기침할 때 소변이 새는 게 이제 복압성 요실금인데요. 이 복압성 요실금은 수술을 하고 나서 한 1, 2년 사이에 우리 정말 팬티가 깨끗해지는 거 이런 완치율이 한 90 내지 95% 정도 되니까 정말 효과적이죠. 네. 자, 이제 수술 방법은 제 화면이 나오는데요. 수술 방법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사실 복압성 요실금이 방광이 아래로 쳐주고 받쳐주는 힘이 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수 고안된 테이프를 방광 안으로 넣어서 요도를 이렇게 받쳐서 올려줍니다. 그럼 소변이 꽉 차서 복압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소변이 새는 거를 억제해줘서 그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수술이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체중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골반 기저근이 약해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관략근이 약해지면 또 증상이 재발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 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기 전이나 한 후에도 골반 기저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꾸준하게 같이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